MBDA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F-35A의 통합이 진행 중인 미티어 미사일. MBDA의 미티어 렌제트 공대공 미사일은 F-35A의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0년대 초반에 완성될 블라크 4 소프트웨어에 미티어의 OFP가 포함되어 전 세계에 인증, 배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공군도 201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F-35A의 블라크 3F에 블라크 4 소프트웨어의 요소를 추가하여 블라크 4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작업을 거쳐 장차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KF-X 개발과 미티어는 F-35A뿐만 아니라 F-15K와 KF-X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KF-X의 미티어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하기 위한 설계 자료가 가에 제공되었으며 여기에는 미티어를 탑재할 무장 발사대를 설계하기 위한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KF-X의 비행거도, 하중배수, 속력 등에 따라 KF-X의 IWB 내부의 무장 발사대와 외부 무장 스테이션의 유동을 예측, 해석하고 미티어를 발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티어의 공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이에 제공된 설계 자료에는 해당 정보가 핵심 정보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F-15K의 공대공 전투 능력의 획기적인 향상. 아울러 F-15K의 업그레이드에도 미티어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AESA 레이더와 함께 F-15K의 공대공 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F-15K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보잉의 F-15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F-15K 업그레이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무장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언급하였다. 기존 공대공 미사일의 한계.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플랫폼의 장점 중 하나는 블레이드의 동시 스캔 최적이 크고 큰 스캔 최적 내에서 효과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F-15E 개량형에 통합되는 언 APG-8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길고 다중 채널 위상 변조를 이용하여 스캔 공간 전체를 타임 로스 없이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탑재한 F-15들이 편대 구성원들의 공간을 크게 일격하여 작전을 하게 되면 편대 구성원 간격 이격으로 인한 사각이 거의 없이 방대한 공간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적대 전술기가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진다. 표적이 되는 적대 항공기는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빈기동을 시도할 수 있으나 AESA 레이더는 중간 PRF의 신호를 사용하여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표적의 낮은 상대 속력에도 표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속력 민감성을 확보하면서 그와 동시에 HPRF 신호 사용 모드의 좁은 빈폭을 구현하도록 하는 추적 모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빈기동을 시도하는 표적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로켓 모터만을 이용하는 공대공 미사일이 이러한 상황에서 AESA 레이더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은 초기 부스터 단계에서 고체 연료 로켓 모터로 가속하여 마하 4.0의 속력에 도달한 후에는 자체적인 추진력 없이 관성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표적 추적과 명중에 제한이 많다. 교차각이 90도 혹은 9에 가까운 교차각으로 이탈하는 표적을 향해 추적 비행을 하게 되면 높은 선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하중배수로 선회해야 한다. 미사일이 마하 4까지 가속되었기 때문에 높은 선회를 확보하려면 하중배수도 매우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하중배수로 선회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의 공력 핀에서 높은 양력과 함께 항력도 크게 발생하는 반면 미사일의 로켓 모터는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하여 작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추진력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미사일은 에너지를 크게 잃게 된다. 미사일의 속력 저하는 미사일의 핀의 바람각 한계와 맞물려서 미사일의 하중배수 한계를 크게 떨어뜨리고 이는 미사일의 기동성을 떨어뜨려 고기동 표적을 추적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속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미사일의 표적 명중이 가능한 공간 자체가 크게 축소되어 표적이 암람과 같이 로켓 모터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추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미사일은 큰 교차각으로 회피를 시도하는 표적을 요격하는 공간 내부에 두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AESA 레이더는 교차각이 큰 표적을 탐지, 추적하지만 미사일은 이러한 AESA 레이더의 표적 추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의 표적이 교차각만 큰 것이 아니라 아예 고도까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로켓 모터 연소 완료 이후의 고기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는 발사 플랫폼의 무장 컴퓨터에 통합된 암람의 OFP가 암람을 표적보다 높은 고도에서 도입시키는 코스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암람의 비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사일의 사거리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는 AESA 레이더에 맞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공군은 장내의 주력 전투기들이 모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 걸맞는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의 도입이 필요하다. AESA 탑재 플랫폼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미사일이 로켓 모터의 연소가 종료된 후에도 덕티드 로켓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과 전술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술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로켓 모터에 의한 1차 추력만을 보유한 미사일은 표적 추적이 어렵다. 반면 미티어의 경우에는 로켓 모터에 의한 부스터 단계에서 초음속으로 가속하여 내부 덕트로 유입되는 초음속 길이를 여러 단계의 경사 충격파를 이용하여 압축하고 이를 연소시켜 추력을 확보함으로써 부스터 단계 이후의 고기동으로 항력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추력이 이를 상쇄하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경사 충격파를 형성하여 기류를 압축할 때 기류의 전체 압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티어의 덕트는 유체역학적으로 효율적인 형상으로 설계되어 단계별 기류 압축 시의 기류의 에너지 보존 수준이 높다. 램제트 엔진이 만드는 추력이 항력보다 더 큰 경우에는 기동 중에 오히려 미사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미티어 미사일은 고도가 높은 표적에도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미티어 미사일은 교차각과 고도가 큰 표적에 대해서도 큰 체적의 교전 엔빌롭을 갖게 되어 표적이 빈기동 또는 급격한 브레이크 기동으로 회피를 하는 상황에서도 표적을 미사일의 교전 공간 이내에 잡아두고 요격할 수 있다. 단순히 최대 사거리와 교전 가능한 공간의 체적만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로켓 모터 연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비행함으로써 항력을 추력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입어올 거리와 내주 체적이 로켓 모터 연소 시간 동안의 비행 거리와 체적 바깥으로 크게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비행하는 거리 전체가 미티어의 내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부스터 단계 이후에도 미티어 미사일의 최대 하중 배수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티어 미사일의 교전 공간 내에서는 전투기가 기동성으로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전투기의 최대 하중 배수는 9제 이하이며 특히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은 최대 하중 배수 선회가 가능한 최저 속력 근처에서 시도하기 때문에 9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반면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최대 하중 배수의 3배가 넘는 30G 이상의 하중 배수를 부스터 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기동할 수 있다. 이러니 전투기의 기동성으로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은 표적이 전자적인 대응 수단 등과 병행하는 회피 기동 시에 깊은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인하여 속력이 크게 감소하여 가속하기 전에는 하중 배수 한계가 크게 낮아지거나 혹은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후속 미사일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2기 정도의 미사일 시차를 두고 동일 표적에 발사하는 그라인더 전술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램제트 엔진이 도입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이 볼이 대폭 확대되어 부스터 단계 이후의 비행 거리까지 내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적이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여 표적의 종류와 숫자, 전술 상황 등이 동일할 때 더욱 적은 수위 미사일로 교전할 수 있다. 즉, 로켓 모터에 의존하는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효율적인 무기 체계이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과 미티어 미사일. 미티어의 OFT에 포함된 미티어 미사일의 효율적인 비행제 알고리즘과 양방향 데이터 링크는 지금까지 기술한 미티어 미사일의 특장점을 극대화하는 요소들이다. 램제트 추진 공대공 미사일의 장점은 덕트의 흡입구로 유입되는 기류의 속력과 요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티어의 비행제 알고리즘은 비행 중인 미티어 미사일의 데이터 링크로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미티어의 좌표와 고도, 속도, 헤딩, 하중 배수 등의 데이터와 전투기의 레이더로 추적하는 표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미티어 미사일이 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비행제 자료를 산출하여 지령유도 데이터 링크로 미티어에 산출한다. 이때 미티어가 안정적으로 초음속 기류를 흡입할 수 있으며 덕티드 엔진 작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행제 자료를 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미티어 미사일의 양방향 데이터 링크는 전투기에서 미사일로 이방적인 데이터 링크만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효율적인 비행제어 데이터 산출이 이루어진다. 미사일의 비행 정보와 표적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일방향 지령유도 데이터 링크는 미사일의 발사 시점부터 경과 시간만으로 미사일의 RF 시거 활성화 시점을 판단하지만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양방향 데이터 링크는 미사일이 RF 시커 활성화 시점에 직접 데이터 링크로 종말 유도 단계 돌입을 전투기에 알리기 때문에 발사 플랫폼의 조종사가 미티어 미사일의 능동 시커 개방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미티어의 양방향 데이터 링크는 특히 F-35와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때 그 빛을 발한다. 이는 F-35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 공유하는 데이터의 화력 통제 데이터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F-35의 광대역 위상 배열 데이터 링크의 가용 대역에는 X밴드뿐만 아니라 Q밴드, K밴드, 카밴드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F-35가 동일한 표적을 추적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화력 통제가 가능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융합하여 단일 항공기가 추적하며 획득한 데이터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산출하게 된다. 이를 미티어 미사일의 데이터 링크로부터 전송받은 미티어의 비행 정보와 통합함으로써 미티어의 비행 제어 데이터를 산출할 때 더욱 품질이 우수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미티어 전용 데이터 링크로 미티어 미사일에 전송하는 것이다. 미티어 미사일의 종말 표적 추적과 ECCM 성능. 미티어 미사일의 종말 유도 RF 시커는 12GHz에서 18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이는 Q밴드에 해당된다. 미티어의 RF 시커는 원호펄스 송출 신호 지향 방위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미티어의 종말 유도 신호를 레이더 수신 경보기로 탐지하고 회피를 시도하는 고기동 표적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의 RF 시커는 ECCM을 위해 홈 온잼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RF 시커가 고밀도의 ECM 환경에서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침묵 모드를 사용하여 적기가 송출하는 ECM 신호를 수신하여 ECM 신호를 따라 적기로 유도된다. 이 때문에 강력한 ECM 환경에서 교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적기의 ECM을 역으로 이용 밀도 높은 ECM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미티어의 능동 RF 시커의 또 다른 장점은 RCS가 작은 표적에 대한 탐지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미티어 미사일의 능동 시커는 높은 안테나 이득과 출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공대공 미사일의 Q밴드 RF 시커 중 가장 큰 탐지 최적을 갖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소형 UAV와 같은 RCS가 작은 표적도 요격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후 Q밴드 AESA 레이더가 미티어의 새로운 RF 시커로 도입될 예정이다. 질화갈륨 송수신 모듈이 다수 배열된 소형 AESA 레이더가 종말유도 센서로 채용되면서 미티어 미사일은 ECCM 성능과 종말유도 거리, 순항 미사일 요격 능력 등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미래와 미티어. 이미 10개국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채용하였으며 일본 역시 지금까지 기술한 것과 같은 미티어의 혁신적인 성능에 주목하여 미티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몇 년 후에 그들의 F-35E가 나고야에 있는 FACO에서 블라크 4로 업그레이드되면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것이다. 중국 역시 미티어와 같은 덕티드 로켓 공대공 미사일에 주목하여 독자적인 덕티드 엔진 공대공 미사일인 P-22를 개발하고 있다. 적어도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기술 수준에서는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 한국도 주변국의 미티어 도입과 미티어급 미사일 개발에 발맞추어 장차 주력 전투기들의 미티어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현재 KF-X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블록 3에 적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KF-X에 적용되는 RMX 레이더파 형상 감지 설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형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KF-X를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F-X를 개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독특한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라팔이나 F-18F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우수한 RMX 레이더파 향상 장소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계획은 KF-X 블록1에서 이를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블록3 개량 사업을 통해 KF-X의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REM 누리와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 재료 외교 소민무즈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교전 손실, 자성 손실, 중국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구조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RAM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RAM은 세계 대형, 그러니까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역기에서 1-2GHz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과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F4 팬텀 전투기에 한국형 RAM을 도포한 이후 실제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X 전투기를 완성한 이후 봄기체에 한국형 RAM을 도포해 제후 항공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 특수환경 시험장에서 북한의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형 RAM의 내구성을 확인한 이후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KF-X 기체에 사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RAM은 많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현용 RAM 도료는 특별히 관리된 대형 항온 방습시설에서 전문가가 도료 형태로 천천히 도포해 층을 쌓아가는 형태이기에 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로 인해 F-117이 조기 퇴역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RAM의 흡수 능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RAM 도료를 개발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